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준다. 첫 번째 파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조중동, 김어준, 윤석열을 사랑해? 미워해?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마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흔히들 그렇게 나눠져 있죠. 조중동. 그리고 진보 민주진영이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그 반대적인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고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베이스로 한 뉴미디어. 그들은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정보를 줄까요? 나이든 보수 틀딱들, 대구 경북, 아니면 강남의 종부세를 극도로 미워하는 신흥부자들. 앞에 벼락은 빼고요. 그 사람들은 채널A, 그리고 새로운 KBS라는 정권 찬양 채널. 진보들도 나이 든 사람이 있죠. 저같이 수많은 최루탄 가스를 맞추며 친구들을 단지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전방에 끌려가 그 다음에 영영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던 그런 세대들. 이른바 진보라는 이름의 틀딱들. 하루 종일 겸손히 힘들다를 보며 산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중구조의 미디어 환경. 이번 22대 총선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자, 막판에 터졌던 가장 핫한 이슈. 대파 논쟁이 아닐까 싶네요. 강남에 있는 농협 한화로마트. 저 참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대파 한 단이 875원. 합리적이라는 가격을 얘기했죠. 이 이른바 진보 미디어들은 시장 물정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하고 국민과 떨어진 그런 대통령이라고 공격을 하며 바람몰이를 했죠. 듀얼백에 대파를 합성한 수많은 컨텐츠들이 양산이 됐어요. 그걸 보고 익사이팅 했고, 또 사람들은 투표 현장에 대파를 들고 가자. 아니, 대파는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쪽파를 들고 가자. 심지어 여자 머리핀으로 쪽파를 돌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됐죠. 이 대파 논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르는 거, 이게 뉴스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값을 아는 게 그게 뉴스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 스시오마카세 이 가격을 모르면 이게 뉴스지요. 대파 가격을 안다면 그게 바로 뉴스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거든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그 사람이 민생의 전문가라든지 경제 전문가라든지 그거를 알고 뽑았습니까? 그 사람 술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 서초동에 있는 모든 서초동의 맛집을 돌아다니며 최고급 맛집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제 와서 대파값을 모른다. 이걸 논쟁으로 만들어요. 참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 미디어들. 조중동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김일성 정권 최초로 만세를 부른 사건이라든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디지털로 다 박제돼 있어요. 조선일보 사주가 김일성과 두 손을 잡고 월북을 한 건 모두 다 아는 일 아니에요? 그 반대의 프레임은 뭐예요? 민주진영의 프레임.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 똥포를 찼어요. 그 똥포를 차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조중동. 싫어하겠죠? 자기들의 주장과 논리, 보수, 애국, 자유, 공정과 상식. 하나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일이 없잖아요. 이런 윤석열 대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이런 것으로 수많은 유튜브 조회수. 바로 이거는 돈으로 연결이 되죠. 이 돈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저는 바로 겸손이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지나가서 트럼프 처음 당선될 당시에 미국의 미디어 환경을 한번 보죠.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CNN은 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죠. 그의 막하드는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트위터 정치였죠. 중간에 장애가 되고 왜곡되는 모든 미디어를 걸러내고 트위터를 통해 내가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기존의 미디어의 장난질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반대의 매체를 등장시킨 거죠. 자,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죽자고 밀었던 힐러리가 떨어졌죠.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CNN, 시청률 폭등했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 언론의 상징이라는 미국의 팍스 TV, 아마 CNN만큼은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갑자기 CNN의 시청률이 올라오고 광고 단가가 올라오고 주가도 당연히 따라갔을 거고, 이런 모든 사태, 트럼프와 4년간 극심하게 싸웠던 CNN,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줬죠. 그럼 그 다음 선거를 보자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죠. CNN은 진정, 역사와 정의와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며 흡사, 혹시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닐까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매체는 어디인가요? 그건 바로 CNN 아니겠어요? 손실이란 말은 어폐가 있죠. 벌고 있으니, 기업이니. 덜 버는. 자, 한국의 진보 언론, 김호준. 그리고 그가 내는 메시지를 흡사, 지령같이 같은 톤으로 일제히 따른 그 언론들. 문재인 정권 때보다 돈을 많이 벌까요? 덜 벌까요? 한번 봅시다. 핫도그가 있어요. MSG도 들어갔고, 몸에 안 좋은, 무슨 지방, 잔뜩 많아요. 근데 내가 핫도그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열풍이에요. 핫도그? 거기에다가 피클 하나만 얹으면 대박. 양상추 조금 잘라서 얹어놓으면 대박. 그리고 핫도그를 반으로 꺾어서 팔아도 대박. 근데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핫도그 몸에 안 좋아.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여. 노이즈를 마구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핫도그 해로우니까 먹지 마. 야채 샐러드 먹어. 근데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핫도그로 돈을 벌고 있는데 야채 샐러드를 만세를 부른다? 그 야채 샐러드는 뭐예요? 민주, 자유, 반검찰 독재. 그거를 뭐예요? 기본적인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현직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노이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로 붐업을 시켜서 돈을 벌고, 그리고 민주와 자유의 가치, 공정과 상식의 가치,
야채 샐러드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겨지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제 얘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80%, 90%가 제 얘기를 반대할지 몰라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김어준이라고 생각해요. 궤변? 그렇죠. 궤변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반대적인 이슈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윤석열이 만약 개헌을 해서 앞으로 10년, 15년 장기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금 김어준 씨 한 달에 10억을 버니 얼마를 버니? 루머가 많아요. 루머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건덕지가 있겠죠. 윤석열이 헌법을 바꿔 10년의 장기 집권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10년 뒤에는 이재용 같은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진 않잖아요. 자, 조중동의 폐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조선일보가 쓰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덧붙이죠. 수많은 사태, 조국 사태, 박근혜 탄핵 등등등 여태까지 한국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고 한국 국민들을 완전 혼돈의 도가니 속에 넣어놓은 그런 행태들. 얼마 전에 영화배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KBS 그 사람 바람피는 얘기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의 혐의는 마약 복용 혐의인데 아시잖아요. MBC도 같이 했어요. 당연히 조중동도 거들었겠죠. 그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민심은 돌아섰죠. 이미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없고 조중동이 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문화, 한국일보 이런 데서 연달아 기사를 만들어내죠. 커버리지를 넓혀요. 요즘은 더 황당한 게 한겨레, 경향 이런 곳에서 동조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런 식의 논조로 같이 바람을 몰아가죠.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다니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깡패라고 얘기하죠. 깡패는 뭐예요? 조직폭력배. 와서 때리면 폭력이 아니죠.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죠. 김어준 얘기를 할까요?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돈을 많이 써요. 10억. 요번 서베이 10억. 요번 서베이는 더 많이 들어서 20억, 30억. 조선일보, 중앙일보, MBC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몇 분의 1은 쓸까요? 10분의 1 쓸까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이거나, 어디서 누가 줬거나, 아니면 이만큼 벌었거나, 그분의 구호는 뭐예요? 비싼 게 정확하다. 사실 여론조사 꽃 다 믿어요, 이제. 하다못해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꽃 바탕으로 정책을 판단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작으면 그만큼 오차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론조사 꽃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조중동이 하나 갔으면 따라하는 것처럼 한국 문화, 경영, 한겨레까지 그 지령을 받아서 그 위에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새날, 이동형 이런 사람들 그 수많은 컨텐츠를 양산해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양산하죠. 그거에 철저하게 가장 이용되는 사람, 피에로.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윤석열이 욕을 먹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사람은 온몸의 화살을 앞에서 맞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근을 주죠. 너는 차기 대권 후보야.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죠. 현자는 이거 나보고 앞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으라는 얘기네라는 사람이 있고, 그럼 가발 써야지. 키높이구도 써야지. 사람들이 나보고 셀카 찍대네. 아줌마들이. 그리고 조중동의 지령이 내려오죠. 사설에서. 셀카 정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조중동,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프레임이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구독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어준이라는 사람과 그거를 따르는 수많은 진보 유튜브.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만세를 부르지 않으니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론조사 꽃.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현상인 양 그거를 재생산해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완전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패거리, 깡패, 조직, 폭력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실게요. 그럼 변희재만 이동형 TV 안 부르면 되지. 왜 그걸 최고를 끌어들였냐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변희재한테 지금 가장 큰 게 어디냐 매불쇼예요. 맞아요. 그래서 변희재 지방송에서는 진짜 이상하게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쌍욕도 하고 말도 얘기죠. 그런데 매불쇼에서는 싹 바꿔가지고 점잖게 한다고. 정상인 정상인 척해요. 왜? 매불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치니까 그거를 꼭 하고 싶어해.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매불쇼에 변희재 계속 부르면 나 우기는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기가 내 말 들어주면 변희재는 아웃이고 그럼 내 속이고 달성한 거고 만약에 안 들어줬잖아? 그럼 내가 우기 차단해버렸잖아? 여러분들 매블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동시 접속자가 엄청나. 구독자가 200만 명에 운집하고. 옛날 저는 태어나서 대모하는 걸 딱 한 번 해본 적밖에 없는데 엄거결에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멱살 끌어서. 기본적으로 폭력적 물리적 행사는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도 저는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때 모이던 군중의 인파는 200명, 300명이었어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동시 접속자가 10,000명 이상의 단위로 10,000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매블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매블쇼는 그리 왼쪽도 아니고 그리 오른쪽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신랄하게 현 정부의 잘못을 비난하죠. 지적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데. 그거는 사랑을 해도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변희재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던 정치평론가가 나오죠. 그 사람의 스토리는 잘 아실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언론인.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이해하기 힘든 거죠. 변희재의 구속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놀아줬었는데 최욱이라는 사람이 놀아주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100만 명, 200만 명을 끌고 다니는 새로운 농객의 탄생.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듯한 우기, 너 변희재랑 놀면 나 너 앞으로 안 봐. 이거 뭐예요? 고등학교 때 건달들이 하는 멘트잖아요. 너 쟤랑 놀면 너 나한테 죽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조직폭력배 패거리에 들어가서 뭐예요? 학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일 약한 하나를 괴롭혀. 결국은 걔가 이 세상과 등지게 만드는. 여기서 등진다는 얘기는 생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회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미 얘기하기 시작한 거니까. 겸손은 힘들다라는 프로그램. 22대 국회의원 선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죠. 잘 맞췄으니까. 강서구 보궐선거 구 하나에서 정확히 17%라는 끝자리 숫자까지 맞췄으니까. 다 믿어요. 제가 보기엔. 하다못해 국민의힘도 그 자리 보고 분석해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불러요. 뭐 다 민주당이죠. 그 사람의 정견을 들어요. 이재명을 불러요. 자, 조국이 창당을 했어요. 조국을 불러요. 출연을 해요. 얘기를 해요. 김어준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안기령이라고 아주 예쁜 아나운서 있죠. 자기 평생 살면서 아마 5번도 안 간 동네 민주당. 뭐 대충 수도권에서 민주당 꼬리표만 붙으면 사실 절반은 먹고 가잖아요. 근데 22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킨다. 와글와글. 수많은 유튜버들이 가서 찍어대고 한동훈과의 말론쟁을 하고 뭐 결국은 떨어졌죠. 그 지역 주민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평생 5번도 안 가본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니까 떨어뜨려야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자. 저는 그런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황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너의 의견을 들어보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 제목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겸손은 힘들다. 거기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저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범야권의 승리.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21대하고 뭐가 다르졌어요? 몇 석 차이? 배신자? 수박? 이준석? 여야? 야야? 도대체 어디야? 국민의힘 가는 거야?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야? 등등등. 누가 헤게모니 갔지? 누가 시작하는 거야? 조국이야? 등등등. 이재명이 할까? 등등등등. 흡사 민주진영에서 윤석열 특검을 통해 탄핵으로 내렸는데 3년은 길다. 안 길어요. 금방 가요. 왜? 한동훈 특검 주요 골자가 뭐예요? 딸이 MIT 간 거 아니에요? 제일 화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MIT예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화낸다고 서류 잘못 만들었다고 콩밥 먹이고 징역 살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구태여 자기 딸에 대한 복수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윤석열 정권의 탄핵의 주역은 조선중앙동화,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박근혜 정부를 봅시다.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민주당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병우의 저 거만한 민정수석 그 사진 한 장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청와대 출장 가는 약품 목록 뒤져서 비아 뭔가 그랑가 뭔가 있잖아요. 고산병 치료제. 그게 탄핵 사유가 돼요. 그건요. 약사법 위반이잖아.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 현직 대통령을 국가 내란 행위자도 아닌데 쫓아내? 끌어내? 그거 주도했던 사람 누구지? 조선중앙동화. 검찰 아니에요.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고산병 치료제를 과다 복용한 걸 누가 알아? 알 수 없잖아. 그 전에 박정희라는 보수의 상징적 딸, 그 가치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걸 확신해요. 제 자신은 100%의 확률로. 필요 없으면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나를 해칠 것 같은. 지금 보수를 가장 강하게 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어준인가요? 윤석열이잖아요. 김어준 씨 바쁘죠?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차기 또 해야 되잖아요. 정말 깨끗한 정권,
정말 완벽한 정권. 정말 잘한다. 너 때문에 경제가 살았어. 너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우리 발 아래 들어왔어. 뉴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적당한 노이즈와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배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차기, 차차기. 정말 감사는 힘들어지죠. 자, 다음 파일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